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팁을 나누는 엉클로이입니다. 이번에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산 복합 가습기 사용기 리뷰를 준비하는 중에 가습기에 사용할 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궁금증도 해결할 겸 가습기에 사용하는 물에 대한 테스트를 했는데 실험을 하고 결과를 보니 이 영상을 어떤 영상보다 제일 빨리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로 인해 지금까지 사용하던 초음파 가습기 사용을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시고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습기 많이 사용하시죠? 적정한 습도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감기 바이러스의 증식을 줄여주고 코와 기관지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어 점막이 말라 감기 바이러스나 다른 세균의 침투로 인한 감염에 대해 저항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도 습도가 높으면 미세먼지가 수분과 만나서 무게가 무거워져 가라앉아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습기의 습도를 40에서 50% 사이로 설정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의 경우에도 에어컨으로 인해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습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습도를 유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 중에 가습기 관리 및 청소가 가장 신경 쓰이고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기화식 가습기, 가열식 가습기, 초음파 가습기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기화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물을 자연스럽게 증발시키는 것이고 가열식은 물을 끓여 수증기로 가습하는 방식, 초음파 가습기는 진동자를 통해 강제로 물을 쪼개서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집은 가습기가 총 3대 있습니다. 샤오미 공기청정기와 함께 쓸 수 있는 기화식 가습기 1대와 초음파 가습기 2대입니다. 저도 당연히 가습기에 사용하는 물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수돗물을 써도 되냐 아니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물은 괜찮은지, 생수는 어떤지 등입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공식 블로그의 내용에서도 수돗물을 써야 된다, 가능한 무기성 물질이 적은 물을 사용하라 등의 의견이 엇갈려 제가 테스트하고 알게 된 내용을 영상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습기 사용 초기에 수돗물을 사용했었습니다. 수돗물을 최소 몇 시간 정도 받아두었다가 사용했었는데 바로 사용하는 것이 염소 성분이 남아있어 가습기 내부에 약간의 소독작용을 한다고 해서 수돗물을 바로 받아 사용하다 현재는 증류수와 생수, 수돗물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가습기 사용 시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물에 포함된 미네랄 등의 성분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어느 한 군데 속 시원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직구를 통해 수지를 측정하는 테스터를 구매하였습니다. 제품 가격은 3,000원 미만 으로 구매하였고 국내 유통 제품이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이 제품은 TDS, 용전 고형물질의 수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속에 있는 미네랄 등 다양한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수돗물과 정수기물, 그리고 샤워기 필터물 이외에 환경부나 많은 곳에서 가습기물로 추천하는 정제수와 증류수를 포함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생수까지 총 21종류의 물을 측정해봤습니다.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앞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TDS는 물 이외의 물질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값이 높은 것은 미네랄이 많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도 측정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이상하게 수치가 높은 물이 꺼림칙했는데 측정치가 높은 생수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정도여서 거꾸로 진짜 미네랄이라면 함량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TDS 수치가 가장 낮은 증류수로 테스트하는 컵과 측정기를 헹구면서 측정을 했습니다. 먼저 수돗물을 측정해봤습니다. 수돗물은 받자마자 측정할 경우 110이 넘는 측정치가 나왔었지만 테스트를 위해 받아둔 동안 수치가 감소하였습니다. 제 추측으로 염소 성분 등이 날아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수기물은 125 정도가 나옵니다. 정수기도 기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미네랄을 함유시켜주기 때문에 수돗물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샤워 필터의 물의 경우는 96으로 수돗물과 거의 같았습니다. 가습기에 가장 권장한다는 물인 정제수의 경우 수치가 2가 나왔습니다. 증류수의 경우도 2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생수들은 차이가 있지만 40에서 100 정도의 수치가 나왔고 특정 미네랄이 강조된 생수들은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은 가습기로 사용하는 물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유무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측정용 물로 TDS 측정값이 제일 낮으면서 낮은 구매 가격인 증류수와 생수 중 TDS 값이 제일 낮았던 삼다수와 백산수 중 구매 가격이 낮은 백산수, 그리고 수돗물을 선택하여 실제 미세먼지 농도의 발생과 차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아이들 방에서 진행을 했고 미세먼지의 수치는 미세먼지와 습도와의 관계도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일정한 수치를 만든 후 창문과 방문을 모두 닫고 진행하였습니다.
가습기와 측정기 사이의 거리는 약 90cm 정도이고 가습기 분사구의 방향은 측정기에 바로 닿지 않게 옆쪽을 향하게 했습니다. 가습기 분무량은 최대로 하였고 측정 시간은 15분입니다. TDS 값이 낮은 증류수부터 진행하였고 테스트 후에는 가습기의 본체와 물통 모두 증류수로 헹군 뒤 생수와 수돗물을 넣어서 측정 결과의 영향을 줄여보았습니다. 측정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사용하였고 측정 값은 왼쪽에 보이는 측정기의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류수입니다. TDS 측정 값은 2입니다. 처음 5분 동안 미세먼지의 수치가 거의 변화가 없어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가습기를 측정기 바로 옆으로 붙였었습니다. 붕분 증기로 인해 수치가 급격히 높아졌지만 가습기를 멀리 떨어뜨리자 바로 처음 시작 시 측정치까지 내려왔고 오히려 수치가 약간 내려갔습니다. 이후 10분, 15분 뒤까지는 천천히 미세먼지의 수치가 오르면서 최종적으로 10 정도의 수치 상승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백산수입니다. TDS 측정 값은 40입니다. 처음 5분간은 증류수보다는 높지만 서서히 상승을 하여 약 20 정도의 수치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수치는 약 45 정도 더 상승하였고 15분 뒤에는 약 50 정도가 더 상승하여 최종 측정값은 95 정도의 수치가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입니다. TDS 측정값은 95입니다. 처음 5분간의 상승치는 약 40 정도입니다. 10분 뒤 측정값은 60 정도로 상승하였고 마지막 15분 뒤에는 또다시 60 정도가 상승하여 최종적으로 160 정도의 수치가 상승하였습니다. 수돗물의 경우 15분 뒤 측정값은 미세먼지 측정기의 경고단계 수준을 넘은 339 정도였습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15분을 가동했을 때 미세먼지 측정기의 상승 수치는 증류수가 10, 생수가 95, 수돗물이 160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의 경우 미세먼지 수치 자체가 경고 수준을 넘었고요. TDS 값에 따른 미세먼지 수치의 상승은 예상했었지만 너무 측정값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 중 또 하나는 증류수의 경우 가습기를 끄고 방문만 열어놓은 상태로도 습도가 내려가는 만큼 미세먼지 수치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생수와 수돗물은 습도가 낮아져도 미세먼지 수치가 빠르게 낮아지지 않아 공기청정기로 일정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주었습니다. 이 역시도 TDS 값이 가장 높은 수돗물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수돗물의 경우는 측정 중에 바로 옆에서 공기청정기를 틀어도 수치의 변화가 없거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증류수의 경우 미세먼지 측정기에 영향을 주더라도 그 측정값이 수분일 가능성이 있지만 생수와 수돗물은 실제 공기 중에 미세분자 상태로 무엇인가가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값이 뭔가 찜찜한 테스트인 것 같아서 큰 방에서 수돗물과 증류수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했습니다. 가습기의 분사구 방향은 침대 아래쪽이고 미세먼지 측정기는 머리 위치에 놓았습니다. 가습기와 측정기의 직선거리는 2m이고 2시간을 켜놓은 결과는 증류수의 경우 처음 수치는 25에서 시작했고 마지막 수치는 52 정도로 27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습기를 끄고 습도가 낮아지면 미세먼지 수치도 내려갑니다. 수돗물의 경우는 미세먼지 최종 수치가 300이 넘었습니다. 이전 테스트에서 작은 방에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올라갔던 수치가 나왔는데 테스트한 공간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류수 테스트를 위해 미세먼지를 없애는 과정도 공기청정기를 또 이용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한 수증기는 결과가 어떨지 욕실 샤워기로 방 안의 습도를 높여봤습니다. 습도가 95%까지 올라가도 미세먼지 수치는 83 정도였고 샤워기 물을 끄자마자 수치는 바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초음파 가습기에 사용되는 물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이 건강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를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도 미국 환경보호청도 아직까지 밝혀진 결과는 없지만 가급적 미네랄 같은 성분 함유가 적은 물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진행한 뒤 아이들 방의 초음파 가습기는 거실로 옮기고 밤에는 거실에 있는 기아식 가습기가 달린 공기청정기를 아이들 방에 옮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정보를 종합해보면 2013년 일본의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폐에 세포 반응을 일으켰지만 염증이나 조직 손상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초음파 가습기에 미네랄 함량이 적은 물을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15년 환경부의 공식 블로그에서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초음파 가습기로 퍼지는 무기광물질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가능한 무기광물질이 적은 물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블로그에서는 수돗물의 무기광물질은 중금속 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이 아니며 염소의 소독작용이 오히려 가습기 청결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제가 실험한 결과로는 TDS 값과 미세먼지 수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샤워기에 뜨거운 물로 만든 습기로 인한 미세먼지 수치는 습도가 낮아지면 바로 낮아지지만 초음파 가습기를 통해 발생한 미네랄 등의 무기광물질은 공기 중에 계속 남아있어 공기청정기나 환기를 통해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사무실 책상 앞에 개인용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하신다면 사용하는 물은 TDS 값이 낮은 물을 사용하시는 것은 어떨지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습기 사용 시 방문을 열어 약간의 공기순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증류소나 미국 환경보호청의 권고처럼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된 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찾아본 정보들과 실험 결과가 어느 정도 맞고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초음파 가습기에 사용할 물을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한 것이고,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물을 선택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지금 기아식 가습기를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아이들 방만큼이라도 마음 편히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